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호주 이민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서 이민 변호사는 무엇이고 이민 법무사는 무엇이냐, 이 둘이 뭐가 다르냐, 그리고 유학원의 담당자는 누구이길래 내 학생 비자를 넣어줄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짜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 자체도 다르고 법을 다루는 접근 방식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보고 달리는지 분석을 해내는 능력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더 낫다 말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고 언급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런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 중에서도 제가 게시판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랍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알고 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면허가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광고를 하고 할 때 이민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명심하셔서 내가 일을 맡길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지, 누구에게 내 일을 맡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하고 전문가를 섭외하고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에 있는 이민 변호사들은 호주 이민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이 주제 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변호사로서 법을 어떻게 다루어서 업무 영역을 어떻게 쪼개서 일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열었습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6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General Advi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안내, 기본 법률 조언, 이런 개념인데, 사실상 이 General Advice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깊은 내공을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 와서 툭 던지는 질문에 척하고 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많은 수련과 경험과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죠.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라이브 질문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만큼 저희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 대한 그런 스스로에 대한 믿음, 우리 조직에 대한 신뢰와 당당함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질문지 받아가지고 답변하고 하는 것들은 꽤 많은 경험이라든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고 또 배워서라도 갖추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체화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General Advice를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오류 없이 조언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점들이 나오게 되죠. 기본적으로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는 General Advice, 이런 기본 조언을 잘 하기 위해서 일단 정보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수백 건, 수천 건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듯이 호주 연방정부, 특히나 내무부에서 정보조회 신청을 가장 많이 하는 조직 중에 하나로 이미 알려져서 패널로도 정보조회 시스템 변경을 할 때 의견을 청취하는 그 대상자로도 지금 저희가 뽑힌 적이 있죠. 그런 정보조회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내무부, 이민성 내에서는 어떻게 사건을 분석하는지, 파악하는지, 어떤 도구들이 쓰이는지를 추정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큰 장점과 내공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 중에 하나고 특기 중에 하나가 된 그 저변과 배경을 깔아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시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 하루에도 많을 때는 한 20건 정도, 적어도 한 서너 건 정도씩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런 무료 정보, 이런 무료 이민 문의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갈고 닦으면서 얼마나 많은 내공들이 쌓여 있고
실제로 그 족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들이 저희를 계속해서 수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 받고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필드에서 어떤 내용들이 가장 많이 고충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흡수를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General Advice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큰 힘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변호사로서 저희가 종합법률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데, 고용법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개인상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생기는 그 수많은 이민 관련된 문제들을 이 크로스 레퍼런싱 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프랙티스의 형태로 변호사들끼리 의견을 나누면서 또 발전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서의 판례를 가지고 와서 이민법에도 함께 적용해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General Advice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또 저희 축을 맡고 있는 것이 비자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비자 신청 업무 대행 서비스, 이게 또 크게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취업 비자, 뭐 TSS 비자, ENS 비자, 그 다음에 레이버 어그리먼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뭐 기술 이민도 저희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비용이 꽤 비싸다 보니까 기술 이민은 이제 케이스 리뷰로 서류 검토하는 서비스로 많이 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생 비자 485 비자 같은 경우에 그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을 경우에 크게 큰 화를 닥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찾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고 있고, 그 외에 파트너 비자, 특별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린 적 있죠. 복잡한 파트너 비자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업무들도 저희에게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제 난민 비자도 저희가 일부 하기는 하나, 난민의 그 프로텍션 클레임의 그 배경이 되는 게 이민법 36조 2의 A 또는 AA 조항을 맞출 수 없다라고 보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반려해서 사건을 받지는 않고 일반 안내로 돌려서 안내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자 신청이라고 하는 업무 대행, 이건 뭐 법무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네. 그런데 변호사로서 이런 비자 신청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 신청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보다는 도중에 추가 서류 요청이라든지 또는 섹션 57이라고 하는 Natural Justice,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큰일 났다. 픽 4020 뭐 엘리게이션을 받았다. 또는 뭐 4001 신원조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 뭐 신체 검사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또 변호사를 굉장히 많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는 비자가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다른 비자를 갈아타거나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는지, 그럴 때 브리칭 비자는 어떻게 되고 뭐 워크 퍼밋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비자 신청 업무라고 하는 큰 섹션에서 다뤄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저를 귀찮게 하고 있는 재심 업무입니다. 왜 귀찮다라고 말씀드렸냐면 2024년 10월 14일부로 AAT가 ART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뭐 저희도 이제 족보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런 재심 업무 저희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아마도 뭐 그 분량이라든지 볼륨으로 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재심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런 케이스 리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자 거절 통지서 자체가 유효한지 아닌지도 판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비자 거절 통지서를 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재심의 기회를 상실했는 경우에
최초에 받은 비자 거절 통지서 자체가 무효다라고 해서 새롭게 발급받아서 넘어가는 경우 이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AAT 재심, 그러니까 재심 상황에서 다른 데서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세컨 오피니언으로 이런 변론의 방향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이런 증거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어드바이스를 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는 이런 전략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의 그 전매 특허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이제 mock 히어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도 히어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트라이브널 멤버의 입장이라면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trap question이라고 하죠. 함정 질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procedurally 이제 푸시하는 뭐 그런 부담이 되는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좀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히어링을 시뮬레이션하는 이런 기회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변호사 변론서가 준비된 다음에 왜 변호사 변론서가 이렇게 준비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게끔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제 oral advocacy, 그러니까 이제 구두 변론을 어떻게 할지, 첫 번째 오프닝 모두 변론은 어떻게 하고 도중에 procedural challenge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closing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의뢰인과 디스커션하는 이런 자리들을 갖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post hearing submission,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히어링을 했을 때 대충 결판이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포스트 히어링 서브미션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조차도 저희 업무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게 법무법인 박앤코 이민팀에서 굉장히 주력으로 삼고 있는 재심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일을 할 때 변호사로서 가장 가슴이 들뜨고 뭐 뜨거워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변호사가 법원에서 뛰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judicial review라고 합니다. 이민 행정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또 아까 이제 AAT 재심을 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judicial review 이민 행정 소송 업무를 할 때는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펄펄 끓어서 용암같이 그런 그 정열적인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AAT, 이제 바뀌게 된 ART죠. 트라이브널 멤버가 내린 디시전이 왜 법적 오류가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법적 오류라고 하는 부분을 찾는 것은 정말 정교해야 되고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짜 막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대신 쓸만한 그런 소송의 근거, 소감이라고 하는데, 소송에 이제 감이라고 할 수 있는 소감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정말 뿌듯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민행정소송을 접수하더라도 브리칭 비자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연결된 브리칭 비자 연계도 시켜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법원 업무가 진행되다 보면 이민성 장관을 대리하는 변호사 쪽에서 코트북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내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분석해서 거기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에비던스들을 이제 챌린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이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뭐 에비던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outline of submission이라고 해서 실제 재판 가기 직전에 서면으로 나올 수 있는 최고봉 변론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라고 하는 이민행정법원 룰에 따라서 갖추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얼을 위해서 재판부에 제출해야 되는 트라이얼북이라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실제로 재판 진행은 솔리스터 되는 저희들이 직접 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리스터, 즉 법정 변호사하고 함께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도로 보면 베리스터 끼고 가는 경우가 조금 더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뭐 솔리스터로서 저희들도 직접
사건을 뛸 수 있고 뛰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형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장관 탄원 관련된 큰 섹션이 있습니다. 이미 제 영상 보시고 뭐 카페에서 후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장관 탄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이고 작년에 크게 성공한 것들 그리고 올해 또 성공한 것들도 있고 현재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 탄원도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 섹터에서 이민 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함부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장관 탄원 자체가 성공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 있고 클라이언트가 힘들어 하거든요. 브리칭 비자 E가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 끝날지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어떤 희박함이라는 것들 클라이언트도 알고 있고 장관 탄원까지 가시는 분들은 이미 이때까지 계속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하는 이런 스스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이런 분들과 이제 일을 이어갈 때 저희도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분위기와 그 다음에 실제 모멘텀을 좀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이걸 위해서 현재 이민성 그 장관이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 이걸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사건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준비된 변호사 변론서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탄원을 이제 밀어주는 그런 연판장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많은 분들의 이런 후원을 입어야 될 것이고 폴리티션이라고 하는 MP 국회의원들로부터의 서포트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미디어하고도 연결을 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변호사로서 저희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 장관 탄원 사건 진행하면서 제가 채널 9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디였죠? The Age였나? 뭐 여기 하고도 실제 인터뷰도 하게 되고 그다음 최근에 했던 거는 ABC하고 인터뷰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각종 변호사로서 이제 주특기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 이제 웨이버와 같은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이 허가하는 한도 내에서 재량 즉 디시전 메이커 이민성 케이스 오피서에게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 그걸 이제 공략해서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한 걸 받아낼 수 있도록 변호사의 뭐 뒤집기 한판승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헬스 관련된 내용 그 중에 특히 PIC 4007이라고 하는 헬스 웨이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3년 이제 입국 거부 3-year ban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3-year exclusion period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입국 금지 조항 이걸 푸는데 이제 웨이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범죄 기록에 해당되는 것들도 웨이버 또는 이제 뭐 그에 준하는 재량권을 발동시킬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no further stay라고 하는 비자 컨디션이 붙었는 경우에 이걸 이제 풀어내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사례로 얼마 전 뭐 11년 동안 호주에 불체를 하셨던 분이 no further stay를 이제 11년 전에 붙어 있었던 걸 이번에 풀어내고 다음 비자 들어가고 이런 것들 뭐 사례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자 취소 변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뭐 넣어놨는데 이건 웨이버는 아니죠, 그죠? 하지만 이런 비자 캔슬레이션을 방어하는 업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또 주특기를 가지고 장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각종 이제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grounds로 풀어야 되는 뭐 그런 내용들, 뭐 family violence provision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비자 불법 체류자가 호주 내에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다음에 substantial compliance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ncorrect inform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답변을 했는 것들을 이제 픽스하고, 이미 비자가 나왔다 손 치더라도 예전에 찜찜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연락해서 고치는, 그러니까 리페어하는 이런 작업들조차도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ENS 추노라고 하죠. 고용주가 ENS 노미네이션을 해줬는데 도망간 직원을 이렇게 뭐 고발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비자 때문에 나랑 사랑하지 않는데 내 옆에서 있다가 뭐 비자 들어가자마자 패밀리 바이올런스 프로비전 뭐 트리거 시킨 다음에 나가서 뭐 나 폭행 당했어요 이러면서 막 못된 짓 하는 뭐 디펙토 파트너라든지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신고해서 이 이민 그 필드에 물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발하는 이런 건들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비자 또는 이민에 관련된 사기 사건들의 경우에 그 사기 가담자라든지 주모자에 대해서 경찰 고발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팀의 이민 변호사들은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뭐 누군가를 지금 까서 디스해서 그 사람들 사건을 뺏어오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저희랑 굉장히 많은 일들을 다른 분야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이민 변호사를 언제 만나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민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됐고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는 무료로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General Advice 이야기할 때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무료 정보 조회도 해드리고 있고요. AAT 무료 정보 조회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 뺏어오고 싶은 거 아니니까 저희 통해서 정보 조회 받고 그 결과 보시고 충분히 그 다음 길 다른 곳이랑 진행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불이익도 없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고, 그 다음 무료 이민 질문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저희 정말 적극적으로 답변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 카페 호주 이민 사랑방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지금 무려 2,000명이 가입해 계시고, 글 하나 올라올 때 평균 조회수가 한 200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일별 기준으로 적극적인 그 방문자가 한 600~700명쯤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참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케이스 리뷰가 있죠. 케이스 리뷰 같은 경우에 기술이민 쪽은 문서 검토를 위해서 유료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ART 재심의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박앤코의 이민팀입니다. 특히나 호주 이민은 전국구로 다룰 수 있습니다. 저희는 퀸즐랜드에 있지만 저희 클라이언트는 호주 전역 또는 대한민국, 뉴질랜드, 심지어 중국, 일본 여러 곳에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다 계십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저희가 여러분을 서비스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으니, 이민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아까 들었던 그런 업무들이 내 사건이 해당되는 것 같으니까 맡기고 싶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뭐 광고 아닌 광고였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나 이민 변호사로서 나도 뭔가를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훌륭한 변호사 될 분들, 로스쿨 학생들, 아니면 이미 변호사가 되어 있으나 내 프랙티스 에리어를 이민법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고 이력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구구절절하게 커버레터에서 내가 왜 이민을 박앤코에서 배워보고 싶은지, 박창민 변호사와 함께 해보고 싶은지 연락 주십시오. 누가 압니까? 저하고 또 인연이 되게 될지. 자, 길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